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파고 속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통신, 금융업계의 동참을 촉구하는가 하면 공공요금 상반기 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라 지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선 공공요금도 억제는 당장 필요하죠.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여당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가스비를 안 올리다가 그래서 갑자기 올리느라고 이 여당이 혼이 났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그러려니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그 재발 찍는 일이 곧 있을 텐데. 예. 결국은 저는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념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이념 그냥 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물가 안 올려가지고 말했지 난방비 안 올려가지고 우리가 덤떡이 썼다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딱 하려면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라고 보고 그래서 환영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든지 뭐 통신사 요금제라든지 이거 원래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아니 개별 사업체, 개별 그 회사에서 뭐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들의 철학에 따르면 이게 사실 위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뭐랄까 감을 잡으셨나 실용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걸 평가합니다. 사실 선거전할 땐 서로 싸우거든요. 서로 싸우는데 막상 딱 집권해 보면 큰 옵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좁기 때문에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금융통신산업이 그 독과점인 것 자체가 정부의 개입이 이미 너무 심해서 진입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금융산업이나 통신산업은 국민들 서비스 마인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또는 그 원가 수준으로 뭐 가격 경쟁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얘기한 게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장기적인 얘기고 당장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본인들이 잘한 게 없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예대 금리차 때문에. 예대 금리차를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정도가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고 또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금리 자체를 규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급 돈잔치 하는 것도 좀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때는 막 나눠쓰기로 해버리고 만약에 이제 부실이 돼가지고 이제 할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연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까지 거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조합원들이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도 왕따가 두려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옆집 가계부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이 마치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마치 꽁꽁 숨겨놓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게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는데 일단 회계장부의 공개를 갖다가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자율성을 해치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도 정부에서 이게 알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근거가 없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회계장부에 문제가 없진 않겠죠. 뒤져보면은 모든 데에서 그렇듯이. 근데 뭐 그 사이에 무슨 큰 부정이 있었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갖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보조금을 갖다 회수하겠다 그러는데 대개 노조에서 받는 보조금은 원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노조가 더 잘하니까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총은 얼마 가져가는 줄 아세요? 더 가져가요. 1년에 600억인가 가져가더라고. 그럼 경총에 대해서도 당신들 회계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밖에도 경총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 정부 지원금은 이건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이 혈세를 어떻게 쓰는가라는 건 정부가 저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외통에 같이 하지만 우리 통일부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들이 쓰는 거 통일부에서 다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쓰느냐 깐깐히 다 들여다봐요. 그런데 왜 수천억씩 노조에서 가져가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들여다보자. 국민의 혈세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 그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팩트가 자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은 보고하게 되어 있고 예,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거 이미 정부에서 보고하고 얘기하는 있어요. 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노조가 돈 쓰는 걸 전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원금 나간 건 정부 돈이 나간 거는 보고하게 돼 있고 고용부도 자기네가 이때까지 잘 봤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고는 지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 교수님 볼 때는 몇 개 없다 그러지만 많이 있어요. 횡령한 그 현행법으로 잡혀간 분들도 많고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많고 적고의 문제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양노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부금을 보낸 사람의 20%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요. 세액공제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익단체라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의 세액공제를 해줄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간 곳에 대해서 대부분은 기부금 공익단체로 그걸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노총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제도의 미비였던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회계사들이 이게 잘 쓰였나 볼 수 있도록 그냥 열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별로 안 보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입법을 하자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까라. 그다음에 안 하면 내가 회수하겠다. 그다음에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과태료 정적 부과하겠다는 공격으로 거. 보이는 거죠.